수술을 꼭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수술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수술 후에 후유증이 없을까? 이 병원에서 수술하라는 소견이 다른 병원에서도 일치하는가? 우리 결국에는 수술을 기대하는 것은 수술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의사의 속마음 제강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관절염을 주제로 영상을 기획해서 드립니다. 무릎 아파서 하고 싶은 거 못 하신 분들 많죠. 등산도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멀리 여행도 가고 싶고 또 혹은 하고 싶은 운동도 많은데 무릎이 아파서 부담이 될까봐 또 못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생생하게 건강하게 무릎 관절 뿐만 아니라 여러 관절들 건강 지킬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튼튼 관절 프로젝트라고 이번에 프로젝트를 정했습니다. 우선 언제까지 진통제만 맞고 견디다가 결국 수술을 하고 또 할 것인가? 그런다고 해결이 되든가 수술한다고 멀쩡히 다니든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가면 안 됩니다. 소잃기 전에 외양간을 잘 보살펴 줘야 됩니다. 우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이제 관절 쪽에 불편하신 분들 보면은 다 패턴이 비슷해요. 처음에 무릎이 조금 아파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러 가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다행히 엑스레이 상에서는 의사선생님들이 별 문제 없다고 하는데 자기는 아프고 그러니까 진통제 처방 받죠. 진통제 처방 받다가 또 쓰다 보니까 또 좀 아파지죠. 그리고 또 병원 가죠. 또 진통제 처방 받고 그래서 진통제를 자꾸 습관적으로 먹게 되죠. 그런데 진통제를 먹다 보니까 또 속이 아프죠. 또 약은 자꾸 추가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무리하고 나서 뭐 등산 무리하게 그날 좀 하고 나서 무릎이 막 탱탱 부어요. 탱탱 부어가지고 병원 다시 갑니다. 엑스레이 찍습니다. 엑스레이 찍으니까 이제서야 좀 뼈 문제 있다고 MRI 또 찍자 합니다. MRI 찍고 의사 선생님이 막 수술하자고 해요. 그래가지고 엄격결에 수술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우선 아픈 거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오히려 막 수술하기 전보다 더 움직이기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또 진통제 또 먹게 돼요. 그러다가 또 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안 좋아가지고 가면 관절병 수술 한 번 더 해야 되겠다고 또 수술하고 그렇게 가다가 무릎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고생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도 그렇죠. 이렇게 안 하려고 이번에 영상 찍어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잘 보시고 이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꼭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수술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수술 후에 후유증이 없을까? 이 병원에서 수술하라는 소견이 다른 병원에서도 일치하는가? 우리 결국에는 수술을 기대하는 것은 수술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술을 오히려 더 힘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수술을 왜 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수술은 삶의 질 개선하고 이 등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임상에서 볼 때도 저도 많이 느낍니다. 환자의 통증과 그 다음에 조직학적, 해부학적 검사상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막 좀 많이 아파가지고 이거 어떤가 검사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자기는 별로 통증이 없는데 우연찮게 검사하러 갔는데 막 관절 다 망가졌다고 수술이라고 이때까지 이렇게 어떻게 살았냐고 막 수술 종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병원마다 소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 좀 살펴볼게요. 퇴행성 관절염 우리 2단계가 정상적인 무릎 관절이에요. 관절 사이에 뒤에 이렇게 나올 거지만은 관절에 뼈만 있는 게 아니고 하렉, 관절액, 완충 역할을 하죠. 하렉막, 연골, 관절낭, 주머니 그게 다 있습니다. 인대도 이렇게 보강을 전체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관절이 제대로 작동하려고 하면 이런 결합 조직이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 염증이 생겨요. 그리고 그래서 하렉 가다 분비 이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게 가지고 우리 무릎 관절 이렇게 보면은 무릎 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관절낭 주머니에 하렉막인데 연골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 조직들, 여기 물로 채워져 있는 조직들이 결합 조직 전체가 관절의 부하를 다 이렇게 분산시키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관절에 힘이 많이 전달되면 이렇게 하렉 가다분비 붓는 거예요. 부으면 우선 급한 불 꺼야 되니까 소염진통제 처방을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충격 흡수를 잘 못하다 보니까 뼈와 뼈끼리 부딪히면서 뼈에 변형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내리죠. 여기에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초기 퇴행성 관절염 이쪽 단계, 얼리한 단계, 이 상태에서는 아직 엑스레이만 찍으면 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뭐 관절염 진단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환자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모더레이트한 상태 되면 조금씩 골국이라고 해요. 뼈가 약간씩 마모가 좀 보입니다. 그러면서 엑스레이 상에도 약간 퇴행성 관절염이 나오고 4단계 정도 어드밴스트 되면 그때서야 이제 수술하자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단계까지 쭉 진행되는 거, 여기까지 그냥 진통제만 먹고 기다리지 말자. 여기 단계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이런 충격 흡수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고 예방하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의학적으로는요,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면서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진액이 줄어들면서, 지금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활액들이죠. 진액이 줄어들면서 진액의 빈자리에 노폐물, 담음이 들어져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다. 현대하고도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사의 수술 만족도와 환자의 수술 만족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까 수술이 삶의 질 개선하고도 같은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죠. 이안 해리스 박사라고 해가지고 호주의 저명한 의학자, 이 수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유명한 저명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서도 문제는 외과 의사들이 수술의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해로움은 가소평가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대전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게요. 무릎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려고 무릎 수술하는 건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사진상에서 무릎 수술해야 되니까 수술하고, 근데 수술한다고 해가지고 안 아픈 게 아니고 더 아픈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수술은 잘 되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치료보다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치료는 약이나 수술이 주된 수단입니다. 치료는 망가지고 나서 약이나 수술이 개입되는 거예요. 치료는 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든다는 개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직적, 해부학적 비정상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치유는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수술 후 재활은 물론이고 손상 전부터 관리를 하자. 그래서 치료보다는 치유를 하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급하게 달려왔는데 그 이후 내용들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문제를 제기하는 시간으로 관절염 수술만이 정답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퇴행성 관절염을 새로운 시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들은 이런 의사 선생님들, 한의사 선생님들 책을 참고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구미수 한의원 재강 원장이었습니다. 한의사의 속마음 채널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시리즈 영상 하나하나씩 보면서 관절 건강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